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했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과자 빨리 먹기 게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 페어부는 차기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금호 타이어를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이지스함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목포 신항에 입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4학년 여대생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대생은 숨지기 전에 과자 빨리 먹기 게임을 하던 중 목이 막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리조트입니다. 어젯밤 8시쯤 이곳 화장실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했던 광주의 모 대학교 4학년 A양이 쓰러진 채 친구에게 발견됐습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이 생일이기도 했던 A양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오후 6시부터 후배들과 함께 장기자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이 한 조가돼 팀별로 과자를 빨리 먹는 게임을 하던 중 목이 막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행사를 우선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도록 지난달 요청했습니다. 교외에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음주와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전체 학과생 중 절반가량인 360여 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난감하고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 보험 같은 건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양이 급체나 기도폐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생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설 경우 혁신센터 역시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최근 시작한 이 업체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주목받았습니다. 도전 2년 만에 창업할 수 있었던 데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책자금 지원도 좋았지만 광주 창조센터와 이어져 있는 현대자동차가 큰 힘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신문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같이 와서 사업에 대해서 같이 구상하고 멘토링하고 또 어떻게 해가나야 된다는 걸 계속 했으니까. 2015년 1월 문을 연 이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도움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은 6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정권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는 혁신센터가 계속 운영될지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잃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돈과 사람을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기업이 따라준 건데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할 의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측은 박근혜 사업이라는 타이틀 말고 그동안 이룬 성과에 주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과 광주 발산마을 프로젝트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왔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어느 정권이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혁신센터의 기능이나 역할들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살리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 다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순기능에 주목한다며 현대차 그룹을 계속 잡아두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들은 현대와 손잡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근혜 사업으로 낙인 찍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살려나갈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2달 뒤에 선출될 차기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 타이어를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호남의 향토 기업을 중국 업체에 매각하면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호에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라고 채권단에 요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구축함이 목포 신항에 입항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900톤급 미군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이 목포 신항에 입항합니다. 2017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리함은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 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으로 탄도 미사일 등을 요격하고 항공기를 상대로 한 대공 전투까지 가능합니다. To increase our interoperability, to gain our alliances with our Republic of Korea Navy, and we're forging our alliance in the Korean Peninsula. So.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방어가 아닌 선제 공격으로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시키고 있는 조건인데 가장 중국과 근접하고 있는 이 목포에서 이런 배가 들어오고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베리함은 시민에게 함정 공개 행사를 연 뒤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해군 3함대와 함께 대한민국 남방 해역에서 해상훈련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신안군 자안도 인근 선착장에서 67살 이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예인선이 침몰해 이 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탑승한 기관장 56살 여모 씨는 해상으로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예인선은 해남에서 자갈을 실은 부선을 끌고 사고 해역에서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보성군 유러면의 들판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8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들판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타도의 풍광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시간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목포의 골목길로 안내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 목포 서산동. 좁은 골목과 골목 사이에 시와 그림들이 내걸렸습니다.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른바 시와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문학작품, 시라든가 또 수필 형식의 이런 글들을 직접 벽화로 제작을 해서 만인의 얼굴을 담아낸 이벤트 벽면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게스트하우스들도 속속 들어서면서 원도심 골목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달산 등산로로 연결되는 몽마르트 거리. 세계 유명 예술가들로 담장 벽화가 꾸며졌고 목포의 시간과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골목길들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이렇게 예쁜 골목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소개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골목길 해설사들과 함께 동행하며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고 남도의 다양한 문화유산도 새롭게 배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슬픈 이야기들, 그런 많은 사연들도 있고요. 또 골목과 더불어서 유달산이 연계되는 좋은 등산 코스도 있어요. 따뜻한 봄날, 걱정과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목포의 골목길을 차분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묵은 먼지를 떨궈낼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봄이 어서 오기를 바란 만큼 오늘은 봄맞이 대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옷쪽에 보면 보통 이렇게 패딩 자켓으로 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이 지금 3월에서 4월부터는 입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입을 시기까지 걸어두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충전재들이 밑으로 다 쏠리게 되니까 꺼내서 갠 다음에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틀 청소는 겨우내나 잘 청소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묵은 때가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그리고 주방 세제에 식초를 섞어서요. 그걸 만능 세제를 만들어 주셔서 그 만능 세제를 이용해서 나무 젓가락으로 틈새까지 눌러주면서 닦아주시면 창틀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파나 및 침대 아래쪽은 스타킹이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지를 잘 흡착하는 성분이 있어서 소파나 침대 아래쪽은 이 스타킹을 씌운 걸레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먼지를 닦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춥던 겨울바람 산 넘어가고 봄바람 오는 시기입니다. 새잎을 틔우는 시기인 봄. 주말 동안 봄맞이 대청소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후보 토론회가 광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바른정당은 모레 아침 7시 10분부터 광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방송되는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토론회 직후 호남권 정책평가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은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오는 24일 오후에 광주 MBC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의당의 예비 경선을 통과한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세 후보는 오는 25일 광주 TV토론에서 격돌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률이 4%대로 떨어진 반면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월 개학기와 맞물려 검출률이 18%까지 급등했습니다.